광양에서 복분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토종 우량종을 육성해서 옮겨 심고 재배한 것입니다. 태풍 네파탁의 북상에 대비해 시군이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돼 안전관리와 피해 예방이 요구됩니다. 여수에 이어 완도 앞바다에서 적조 방제 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적조 예찰과 새로 개발한 적조 방제 물질 투입 시연, 가두리 양식장 이동 등이 진행됐습니다. 여수 세계박람 회장에 들어설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계획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생에서 자라는 산딸기나 복분자 열매를 직접 따서 드셔보신 적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런 야생 토종 복분자를 그대로 육성해 재배하는 농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수확 현장에 박광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대로 익은 산딸기 모양의 검붉은 열매가 줄기마다 빼곡합니다. 연두빛을 띠다 붉게 변한 뒤 요즘에는 하루가 다르게 검게 변해가는 토종 복분자입니다. 흔히 보는 붉은 빛의 외래종 복분자의 수확이 마무리되는 지금부터가 이 품종은 제철입니다. 이곳 복분자는 우리나라 야생에서 자라는 토종 우량종을 육성해서 그대로 재배시설로 옮겨놓은 것들입니다. 열매는 검지만 갈아놓으면 금방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토종의 특징입니다. 벼농사를 짓던 6만 제곱미터의 논에 비가림 재배단지가 들어선 지 이제 10년. 맛과 효능이 입소문을 타면서 요즘에는 전국에서 주문이 이어집니다. 키우기가 까다롭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만큼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최고다라는 걸 자신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동의보감에서 남성의 정을 보강하고 여성의 불임을 치료한다고 했던 토종 복분자. 남도의 복분자 수확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시가 제1호 태풍 네파탁의 북상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태풍 네파탁이 11일부터 남해안에 영향을 주면서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며 태풍 진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부터 개장하는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의 안전관리와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로 수온이 오르면 예년보다 강력한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조와의 전쟁 채비를 끝낸 남해안에서 올해 마지막 적조 대응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적조 감시용으로 만들어진 드론이 바다 위로 날아오릅니다. 저공 비행하며 기다란 빨대로 바닷물을 채집합니다. 드론이 가져온 바닷물에 적조 생물이 얼마나 있는지 선박 위에서 곧바로 검사합니다. 처음으로 드론을 사용해서 채수를 하는 과학적인 방법과 그리고 기존의 황토살포 이외에 적조 구제 신물질을 올해는 적조 생물이 예년보다 일찍 관찰되는 등 사상 두 번째로 적조 피해가 컸던 지난 2013년과 조짐이 비슷한 상태. 장마 이후 수온이 오르면 적조 생물이 성장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발생하기 전에 그 해역에다가 휴면 포자가 있는 그런 해역에다가 황토를 살포를 해서 미연에 적조 발생을 방지하도록. 올해도 적조 방지는 황토를 바다에 살포하고 강한 물살로 적조띠를 끊어내는 조직적 방식이 주를 이룰 예정입니다. 여기에 가두리 양식장이 많은 완도와 여수, 통영, 거제 해역에는 해수부가 올해 새로운 적조 방제 물질로 승인한 머드스톤도 투입됩니다. 적조에도 하고 녹조에도 하고 축산, 악취인자 저감, 사로 첨가제로도 들어가고 요 다양하게. 또 적조의 기세가 강해질 경우 가두리 양식장을 다른 해역으로 옮기고 양식 어류도 적극 방류해 피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6차 산업 시스템 구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고흥 유자와 여수 해풍쑥의 산업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유자의 경우 제조시설과 역량, 중국 수출 마케팅 전략, 관광객 유인책 등을, 해풍쑥의 경우 가공기술 차별화와 미국, 중국 시장 개척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차 산업 시스템 발전 방안으로는 유자는 중국산과의 차별화를 위한 제품 개발과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제안했고, 해풍쑥에 대해서는 기존 쑥의 이미지를 벗어난 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순천시의회는 오늘 제204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갖고 이창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발족한 특별위원회에는 모두 7명의 의원이 활동하게 되며 앞으로 1년 동안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양 한려대와 보건대 정상화를 위해 결성된 지역 내 범시민 대책협의회가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광양시장과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 대책협의회는 오늘 회의에서 대학 존치나 정부 재정 지원 제한 해제 등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 밀접한 협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대학 정상화가 마무리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반기에 한 차례씩 갖는 정기회 외에도 필요시 임시회를 열어 적극적으로 협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현역 국회의원 5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4.13 총선 뒤 지금까지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 5명에 대한 고발 사건이 접수돼 모두 7건을 수사 중이고 내사 중인 사건도 3건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가 직접 고발한 현역 의원은 없으며 모두 개인 고발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광 칠산대교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공사 중인 다리가 시소처럼 기울면서 부실 공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면 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상판 한쪽이 시소처럼 기울어버린 칠산대교 공사 현장. 공사는 60m 간격으로 교각 14개를 세우고 교각 양쪽으로 번갈아서 균형을 맞추며 다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량이 기우는 사고가 났다는 건 교각이 상판을 지탱하지 못했거나 공사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등 설계상 시공상 부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주처인 익산청은 전문가를 투입해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수습본부를 구성을 했고 사고 조사를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한 후에 사고를 수습할 계획,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 작업자와 시행사, 감리업체를 상대로 부실 공사 여부를 조사하고 전면 감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경찰도 부실 시공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에 일단 초점이 맞춰지면서 복구 공사 착수 시점이나 복구 방법, 비용 등은 아직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울어진 상판은 길이 100m, 무게 2,800여 톤 정도여서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대형 해상 크레인이 동원돼야 하지만 수심 등의 문제로 투입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상판을 전면 해체하고 파손 부위를 보수하는 방법 등 모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든 공사 일정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경찰청이 지역경찰서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찰청은 총경 266명에 대한 정기 인사에서 여수경찰서장의 이용석 전남지방청 경무과장을, 고흥경찰서장의 전남지방청 박상우 여성청소년과장을 각각 신규 발령했습니다. 경찰청은 총경 이하 경찰 간부에 대한 인사도 조만간 단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현안 사업 중에 하나인 박람회장 내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박람회장 내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1.01로 분석됐습니다. 경제성이 1이 넘을 경우 건립 후 경제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도 50% 이상이 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에 건립 예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 자동차 100만 대 조성 사업이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국책 사업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는 국책 사업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회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2021년까지 5년 동안 국비 2천억 원을 포함해 모두 3천억 원이 들어가는 조성 사업이 광주 빅그린 산단에서 진행됩니다. 광주가 이제 새로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희망의 시대를 열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 차례 무산됐던 타당성 조사가 정부의 문턱을 넘은 건 비용 대 편익 분석과 이를 포함한 종합 분석 수치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3천억 중에서 2,300억 원은 기술지원센터와 비즈니스 센터 등을 세우고 인력을 키우는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나머지 700억 원은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광주가 친환경 자동차 도시로 가는 데 대해서 타 시도보다도 선점했다. 광주의 자동차 100만 대 조성 사업은 국비 지원의 규모는 물론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자동차 관련 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큽니다. 광주시는 이번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건 울산과 경기도 등 다른 지역보다 광주를 친환경 자동차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순천대 교수회 평의원들이 임기 시작 2개월 만에 집단 사퇴했습니다. 교수회 평의원 21명 가운데 16명은 교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보직 교수를 임명한 것에 대해 박진성 총장이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교수회를 협력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 총장의 태도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오늘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박 총장이 지난 2차례에 걸친 불신임 투표 결과를 깊이 깨닫고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며 사퇴 이후에도 박 총장에 대한 질타와 견제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만 습지에 대한 관광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가 최근 순천만 습지 관광객 2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90%는 재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순천만 습지의 개선 사항으로는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주차 예약제 보완 등이 꼽혔습니다. 여수시가 각종 현안 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제3기 시민위원을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1년 단임으로 끝나는 2기 시민위원회에 이어 이달 26일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해 위원회 심사를 거쳐 5개 분과위원회에 모두 100명의 3기 시민위원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수시 1, 2기 시민위원회는 그동안 64차례에 걸쳐 해상 케이블카 임시 개통과 거북선 축제 활성화 등 101건의 정책 자문을 펼친 바 있습니다. 고흥 지역의 벼 재배 보험 가입률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올해 재해보험에 가입한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9,200여 헥타르로 집계됐으며 가입률은 도내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습니다. 고흥군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무사고 환급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가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수면 환경오염과 남획 등으로 줄어드는 토산어종 자원 회복을 위해 10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방류됩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오는 10월까지 15개 시군 60개 수역에 쏘가리, 붕어 등을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